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오전 256명 추가됐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이제 2,0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추가 확진자 가운데 90%가량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현황과 확진자들 상태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중계차 연결해서 지역별 대처 상황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브리핑 시작 전까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확진자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도 200명 넘게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네, 밤새 256명이 추가돼서 2,022명의 확진자가 나왔죠. 2,000명이 넘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추가 확진자가 대구 경북에서 90%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격리 해제된 사람은 26명이고요. 대구 경북에서도 3명의 완치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2만 4천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완치자도 물론 나왔지만 지금 이제 확진자의 숫자에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 브리핑이 막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부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0년 2월 28일 오전 9시 현재 24시간 전에 대비해서 환자는 427명이 추가돼서 현재까지 총 2,022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중 26명이 격리 해제되었고 1,983명이 격리 중입니다. 또한 전체 대상자 44,167명에 대해서 44,167명은 검사 음성이고 24,751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새롭게 확진된 환자 427명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2,022명의 지역별 현황을 표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대구 쪽이 1,31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북이 394명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산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63명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는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는 온천교회 관련 사례가 32명입니다. 경북 지역에서는 각종 집단 생활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인 사례 중에 상당수가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격리 조치 중이던 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현재까지 총 117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16명이 확인되었고 천안시의 운동시설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에 있는 지방의료원인 공주의료원에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입원했던 환자 1명이 확진이 되어서 확진자와 접촉력이 있었던 입원 환자 그리고 다른 직원 등은 현재 격리 조치 중이고 방문한 장소나 접촉자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유행이 지속되면서 특별히 의료기관 내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구, 청도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감염 예방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의 내용은 정확한 개인보호구 착용, 요령, 방법, 그리고 올바른 감염 환자 이송이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교육을 하고 또한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설이나 장비를 제대로 소독, 세척하는 방법도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번 특별 교육 과정은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 전파 양상,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 보호구를 입고 또 벗는 것, 또 오염된 물품의 소독, 여러 가지에 대한 교육과 모의 훈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방역대책본부의 감염관리팀이 민간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진행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에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의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긴급 연구 과제도 공모를 합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총 25개 기관에 분양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연구과제 공모는 기존 바이러스 분양 외에도 좀 더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신속한 진단 시약의 개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효능 분석, 또한 의학적,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접촉자 대상 혈청 역학적 연구, 마지막으로는 백신의 후보물질 개발 등 4개 분야에 걸쳐서 총 10억 원 규모의 기초 임상 연구 과제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오늘부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등에서 과제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발생은 지난 2월 16일경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를 지나서 증상이 발현되고 이들이 검사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해당 지역 시민들께서는 여러 번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손 씻기, 또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를 해주시고 개인별로 식기나 수건을 각각 사용을 하시고 각종 손길이 많이 닿는 물건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닦는 등 환경위생도 철저히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를 포함한 해당 단체의 전국 모든 신도들은 여러 차례 저희가 별도로 당부드린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또 만약 발열, 호흡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사전에 1339 등의 콜센터 그리고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앞서 말씀드린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자가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개인위생을 주의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에 있는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시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피해야 됩니다. 임신부, 또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의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앞서 말씀드린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외출을 자제하고 일단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 경과를 관찰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38도 이상의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진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도 참고자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자님들 참석하셨는데 모두 질문 기회 못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그럼 오송에서 3분 먼저 받겠습니다. 오른쪽 끝에. 네. 네, 연합뉴스 신선미입니다. 지금 대구에서 입원 대기 중인 분이 680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랑요. 또 경증 환자는 자택 격리 치료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예, 지금 신천지 관련해서 대구의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대기 중인 환자들이 또는 대기 중인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대구에 있는 전문가들 또 대구광역시 담당자들 또한 우리 방역과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통해서 전달 체계와 관련된 어떤 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미국이나 선진국의 경우를 보게 되면 경증의 환자 또는
상당히 그 중증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심지어 외국의 경우에는 재택, 즉 머무는 곳에서 격리를 하거나 심지어 치료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WHO나 그 중국의 최근에 4만 건 이상의 논문을 자세히 보더라도 전체를 100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증 이상은 합해서 한 19% 정도. 그 중에서도 아주 그 최고로 높은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5%는 채 안 됩니다. 대부분이 뭐 70부터 79세 또는 80세 이상에서 여러 가지 중증도나 심지어는 사망 위험률이 높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위험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런 분들을 아마도 이 680분의 대기 중인 분들, 또 이미 입원 격리돼 있는 분들 중에도 사실은 증상으로 볼 때 경증이거나 위험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선별해서, 그 기준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관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받으심으로써 도리어 어제 좀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장기 이식 후에 고령의 연령이셨고 그런 분들이 바로바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의료기관도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코로나19의 유행 과정에 다른 질환을 앓고 계신 많은 중환 환자들이 제대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게, 또 의료기관이 작동할 수 있게 그런 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전문가들과, 아무래도 이 부분은 상당히 보건학적 판단 이외에 의학적 판단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지금 정교하게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역학 수치나 상세 수치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질의응답 이후에 문자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우선에서 다음 질문. 네, 고생 많으십니다. 대덕넷 김인환 기자입니다. 그 질병관리본부하고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자료를 비교해 보면 중국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했던 한 달 전인데 그 열흘하고 최근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그 열흘이 매우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추이를 보면 확진 환자 1,000명 찍고 딱 일주일 후에 이제 10,0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사례로 보면 한국도 분명히 그런, 오히려 중국보다 지금 그 증가 수치에 비한 수치로 보면 굉장히 더 늘어나는 지금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앞으로의 열흘 정도 시나리오별 좀 과학적인 처방이 지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향후 좀 시나리오별 과학적 좀 처방이 좀 있으신지 일단 한 가지 여쭙고요. 그리고 짧게 오늘 뭐 보건부 본부장께서 브리핑을 직접 챙기고 계시는데 뭐 오늘 나오신 배경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향후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유의하게 보고 있는 것은 어제 아마 미국 CDC의 담당 국장이 얘기를 했었고, 미국도 지역사회 전파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또한 WHO 사무총장의 그 기자 인터뷰의 서문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WHO에서도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우리에게 남아있는 방어 수단이 과거의 신종플루와 비교할 때 치료제와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 그리고 백신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경우 호흡기 전파의 감염병의 경우 중국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흘 만에 유행의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학적 유행 곡선의 분석을 조금 더 유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유행의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코어 그룹, 즉 신천지 교회 교인들의 워낙 집단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전체의 양상을 좀 왜곡할 우려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러한 코어 그룹, 유행을 아주 활성화시키는 중심적 집단을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찾아내고, 그 찾아내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규모의 수는 많이 늘어나는 듯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는 대다수가 한 집단의 자체 발생 내지는
그 집단으로 인한 전파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관리망으로 들이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고 이제 어제부터 시도로 대구 이외의 지역의 교인들에 대한 명단도 통보가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심적 집단을 관리망에 두게 되면 나머지 남아있는 여러 상황 중에는 연결고리를 제대로 찾을 수 없는 지역사회의 전파 경로, 그것이 현재로서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미국도 제가 알기로 오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각 나라별로 전국적인 유행으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WHO도 그거를 이제 유의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향후 시나리오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연결고리를 잘 찾을 수 없는 그리고 타 지역에서의 어떤 유행 상황 또 전파 상황 이런 것들을 계속 면밀히 보면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펴왔던 여러 가지 그 컨테인먼트, 우리가 컨테인먼트를 전파 차단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미티게이션, 즉 유행 최소화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지금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통해서 피해와 유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중요한 것이 개인 위생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사실은 사회적 격리입니다.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얘기하셨지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가 사스 때는 3피트라고 표현합니다. 약 한 90cm 정도 기침하거나 말을 할 때 비말이 튀는 거리인데 이번에 등장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개 한 6피트 정도, 2m입니다. 따라서 아까 생활수칙과 위생수칙을 강조드렸는데 사실상 2m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설령 환자를 만난다 해도 나에게 그 바이러스가 침입할 가능성은 남는 것은 손밖에는 없습니다. 그 환자에서 나온 바이러스가 직접 손과 손이 닿거나 또는 묻어있는 물체를 내가 손으로 만졌다가 나의 눈, 코, 입에 가져댔을 때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국민들께 하루하루 계속 알려드리고 주의하고 조심함으로써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전파고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끊어나가게 되면 과거에 일어났던 중국의 유행 또 과거 감염병의 유행들을 많은 부분 예방하고 차단하고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향후의 시나리오는 지금 차단과 피해와 유행 최소화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으면서 사회적 격리까지도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내에서의 유행을 줄이기 위한 그런 기로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 그거는 그동안 이제 제가 어제부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부본부장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국민 또 대언론 이런 자리를 아무래도 수시로 주로 이제 본부장이신 질병관리본부장이 하시고 또 만약에 다른 일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브리핑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오송의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예, 조선일보 상우입니다. 먼저 전국의 신천지 관련 환자 비율이 어제 45%에 이어서 오늘 41%까지 떨어졌는데요. 방대본에서 이 문제 어떤 관점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구 지역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환자 발생 추이에 따른 병상 확보 문제를 방대본이 중수본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병상 문제가 중수본 전담인지 아니면 방대본에서도 권한이 있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연구원에서 오늘 진단 치료제, 백신 이런 현안 해결 위한 연구 추진한다고 밝히셨는데 이게 원장님 인사 이후로 추진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전에는 어떤 검토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퍼센트가 좀 떨어졌다고는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아직도 조사 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완결이 돼야만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상당히 특이하게도 우리의 경우 지금 유행을 일으키는 중심 집단이 상당히 과하게 큰 것은 사실이고 그게 45%가 됐든 41%가 됐든 또한 일단 현재의 방역 대책에 있어서는 최우선으로 그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대본, 중수본 얘기를 하시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다 중대본, 즉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한 몸입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어떤 의료기관의 존속 여부, 또 병상의 가용 여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너나 가릴 것 없이 조직원의 상하도 없이 다 매달려서 논의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문가들과 협의를 하고 또한 좀 더 방대본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보건학적 어떤 전문성 그 영역에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연구 과제는 전에부터 계획이 쭉 되어 왔으나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의 유행 규모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지금 시급하게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도 중요하고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신종플루와 같은 경우 우리가 그 당시 치료제나 백신과 같은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치료제는 처음부터 백신은 중간 이후에 개발이 됐습니다만 따라서 이제라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빠른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되고 진단의 경우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빨리 바이러스를 분리하고 진단 키트를 제조하고 또 보급해서 지금 외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규모로 또 빠른 시간에 또 정확하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럼으로써 숫자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하나의 감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차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물론 언젠가는 지역사회 전체로 볼 때 이러한 부분도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전체적인 연구 개발에 있어서 국립보건연구원장의 취임 전, 후 가릴 것 없이 질병관리본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진단 백신 제제의 연구뿐만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국제협력입니다. 우리나라만의 지금 문제가 아니고 더군다나 이 실험 또 개발을 하려면은 연구가 필요하고 임상적인 실험이 필요하고 평가가 필요하고 이거와 관련된 기술을 이미 축적해 놓고 있는 많은 선진국들의 선진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세종으로 질의 넘기겠습니다. 세 분 순서대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브리핑 내용 한번 짚어주시죠. 지금 대구 지역 상황이 가장 심각한데 현재 680명이 입원 대기 중이라고 오늘 오전에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구 지역이 1,300여 명 정도가 확진자가 있는데 그럼 절반이 넘는 수가 지금 집에서 입원을 대기하고 있다는 상황이죠. 엊그제는 집에서 계시던 70대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지병이 있었는데 그 지병을 알지 못하고 병원으로 이송을 못한 상태에서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환자 분류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이나 또는 기저질환의 유무나 또는 어떤 맥박수 검진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이분이 폐렴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기저질환 때문에 훨씬 나빠질 수 있는지를 분류를 해서 그런 분 먼저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을 지금 작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환자 분류 말씀하셨는데 좀 네. 전에 브리핑에서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경증 환자는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그 13번째 사망자의 사례와 비교하면 좀 부적절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집에서 격리 치료를 하는 게 오히려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사례로도 보이는데. 그래서 분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되잖아요. 65세 이상으로 한다든지 일단 나이 드신 분들은 나빠졌을 때 치사율이 더 높기 때문이죠. 또 기저질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병의 예후가. 확진자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사망하셨기 때문에 어제 그 분은 기저질환, 신장 이식을 받은 분이거든요. 신장 이식을 받으면 면역 억제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염병에 걸렸을 때 굉장히 악화될 수 있었겠죠. 이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악화돼서 숨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자의 분류의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매뉴얼대로 좀 중증은 빨리 병원에 옮길 수 있도록 또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들은 빨리 입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는 대구시 의사회 소속 70여 명의 자원봉사 의사들이 1인당 환자 10명에서 30명 정도를 전화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류 작업에 투입이 된 상황인 거죠, 현재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환자 분류를 강조하셨는데 이제 뭐 다른 말로 중증도 분류라고도 하고 네. 이 중증도 분류를 하는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습니까? 컨트롤 타워가 있지만 매뉴얼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잖아요. 의사들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 대구 지역에 1,113개의 병상이 마련되고 추가로 병상을 계속 마련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지금 6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이 지금 대기 상태인 거거든요. 한꺼번에 다 지금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죠. 그 우선순위라는 게 환자 분류 매뉴얼인 겁니다. 이 대구 경북 얘기를 좀 이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어제 오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90%가량이 대구 경북 지역이잖아요. 이제 대구 지역에 유증상자가 지금 1,300분 계시다고 하면은 이게 주말 정도 되면은 또 이런 급증세가 반복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유증상자가 1,300명인데 검체 채취를 완료했습니다. 검체 채취를 완료했으면 그 검체를 옮겨야겠죠, 검사기관으로. 또 검사기관에서는 검사를 돌리는데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렇다면 이 통계에 반영이 되는 것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통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진자 수는 지금 거의 하루에 500명 이상으로 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가파르게 증가하는 그런 수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이렇게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대구 지역 의료 시설에 대한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입원할 병상이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어제 이제 저희 뉴스 출연하신 이재갑 교수는 뭐 야전 병원 얘기까지 나왔었고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병상 문제 아닌가요, 대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바이러스와의 전쟁인데 갑자기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뭐 병상을 구한다고 해도 그럼 다른 환자가 퇴원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뭐 특히 공공병원이면 또 취약계층이 많이 입원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다른 부수적인 피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발상을 바꾸자. 임시생활시설 같은 것들을 마련을 해서 거기에 의료진이 투입이 되고 또 이동형 엑스레이 같은 것들을 갖다 놔서 충분히 거기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청자분들 중에 이제 궁금하신 내용 중에 지금 상황이 워낙 이렇다 보니까 특히 대구도 경북 지역에 원래 병원을 다니시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환자들은 지금 병원을 가면 안 되는 거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1339나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선별진료소를 가서 혹시 뭐 그 코로나 유증상이 있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보통 일반적인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병원에 필요하면 꼭 가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료 인력, 다른 의료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좀 병상을 남겨두자. 그런 의미에서 임시생활시설이나 그런 쪽으로 많은 환자들이 일단 가서 또 의료진이 투입이 돼서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지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부산이 제일 많았는데 오늘은 추가 확진자가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서울이 가장 많았고요. 네. 누적 확진자를 보면은 경기도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집단 감염과 연관이 있습니까? 서울은 특히 은평성모병원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런 대구, 신천지 같은 집단 감염이 또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혹시 볼 수 있습니까? 부산은 뭐 온천교회에서 60여 명의 확진자 중에 온천교회가 50%니까 온천교회에서 이제 집단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거고 온천교회를 중심으로 조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은평 성모병원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가 병원 내 감염이 점차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거는 또 지역사회로 퍼질 수는 있지만 아직은 어떤 뭐 그 병원의 감염이나 또는 어떤 그 종교 시설 내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죠. 오늘 브리핑 이제 질의 중에
이게 중국과 한국의 급증 이후의 추세가 좀 유사하다 이런 질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한국이 좀 환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이제 환자가 급증한 이후 열흘이 고비였는데 이제 얼추 급증한 지 열흘이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면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은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죠. 특정 집단,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천지 교회 내 또는 신천지 교회와 접촉한 분들을 중심으로 다행히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집단 감염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약간 왜곡될 수 있습니다. 뚜렷한 추세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300명 아까 예, 유증상자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지금 뭐 통계에 한참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300명 중에 초기 통계를 보면 80% 정도, 유증상자의 80% 정도가 확진자로 나왔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대략 1,000명 이상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 집단의 어떤 조사가 거의 끝나가면 통계로 잡히는 확진자의 수는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집단 감염 계속 환자가 어쨌든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가 급증세가 꺾일 거다 이런 긍정적인 예측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통계로만 말씀드리면 그게 하루 정도 또는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주말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음 주 초반부터는 확진자 수는 조금씩 감소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가 지금 대구 신천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신도가 31만 명의 어떤 명단을 확보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3분의 1인 11만 명만 지금 전화 연락 통화가 됐고 이 중에서 또 유증상자가 1,600명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아직 3분의 2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요. 이쪽이 가장 문제입니다. 빨리 연락을 취하고 혹시 증상이 있는지를 봐서 자가격리를 시키고 또 증상이 있는 분들은 빨리 검체 채취를 해서 검사를 시행을 해야겠죠. 역시 이제 신천지 교인 조사가 가장 급한 일이군요. 네. 이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전국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지역별로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시각 현재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수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2,022명, 어제보다 256명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공식 집계로 오늘 오전 10시 발표 기준인데요. 지자체 자체 집계와는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된 환자 대부분 대구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13명인데요. 다행히 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 지도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둥근 원의 크기로 확진자 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집중되고 있는 곳은 붉은색으로 표시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대구가 1,314명이고요. 경북이 394명인데 합쳐서 전체의 84%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과 서울, 경기 지역으로도 노란색의 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두 지역도 100명 이상 확진자 발생했습니다. 서울은 6명이 늘어서 62명, 부산도 어제보다 2명 늘었습니다. 호남과 강원 또 제주 지역으로는 확진자 수가 변동 없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앞서 얘기도 나왔는데 확진자 급증 추세는 아직 꺾이지 않고 있죠? 네, 최근 일주일 사이의 확진자 추세를 보면 20배나 급증했습니다. 지난 20일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데 이어서 지금 일주일 만에 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세가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검진 건수 자체가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진자만 68,900여 건에 이르는데요. 일본과 미국과 비교했을 때 확진자가 빠르게 선별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한 검사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확진자 수는 중국 다음으로 지금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사망자 수를 살펴봤을 때는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입니다. 오히려 확진자가 적은 이란은 사망률이 15.6%까지 높아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 3.5, 이탈리아 2.6, 일본은 1.4, 우리나라는 이에 비해서 0.64%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미경입니다. 지금부터는 전국 중계차 연결해서 각 지역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로 가봅니다. 김지용 기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전수검사가 속도를 내고 있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구에서는 오늘 18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1,300명을 넘었습니다. 경북도 오늘 오전까지 환자 49명이 추가로 발생해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 수는 1,708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입원 대기 중이던 70대 남성이 치료를 받지 못해 숨졌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치밀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의사 70명을 지정해 입원 대기 환자들을 더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시 약물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상이 여전히 모자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어제 오후 187명이 입원해 입원 환자는 모두 634명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680명이 입원 대기 중인 만큼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한편 대구 경북에서는 세 번째 완치 환자가 나왔습니다. 85번째 환자인 49살 여성인데요. 증상이 사라진 지 48시간 이후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어제 퇴원했습니다. 대구시는 증상이 사라진 50명에 대한 1차 검사에서 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거쳐 퇴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 신천지 교회가 신도수를 누락해서 통보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대구시장이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로부터 제출받은 명단과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대조해봤더니 교육생 1,761명 등이 누락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오늘 대구 신천지교회 책임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데요.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임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천지교회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어 당분간 확진자 수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도 도내 신천지 신도 5,200여 명과 교육생 1,200여 명의 명단을 입수했고 87% 정도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117명이 유증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들을 즉각 자가격리 조치했고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연락이 두절된 신도 600여 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이번엔 부산입니다. 부산시청에서는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이 조금 전 진행됐는데 오전보다 오후에 확진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부산시청 연결합니다. 이준석 기자, 한 명 더 추가됐죠? 네, 부산시가 오늘 발표한 추가 확진자는 6명입니다. 오전까지는 추가 확진자가 5명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오후에 1명이 또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부산시 집계 결과 부산의 확진자는 66명으로 늘었습니다. 조금 전 부산시가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 지역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부산시가 정부로부터 받은 신천지 신도 명단은 14,5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까지 13,600여 명과 연락이 닿았는데 유증상자가 19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신도에 대해서는 시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처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추가된 확진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8살 초등학생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부산 외가를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역학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추가 확진자 중에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2명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이 유치원에서는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는 유치원 교사와 그리고 함께 근무하는 행정직원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부산시는 유치원 내 접촉에 따른 2차 감염을 염두에 두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유치원 교직원과 원생 등 70여 명에게 자율적으로 격리하도록 했고 유치원을 폐쇄한 뒤 2차례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온천교회 관련 2차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온천교회 관련 확진자와 같은 PC방에 있던 10대
그리고 온천교회 신도의 부인도 오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부산에서는 온천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체 66명 가운데 32명을 차지합니다. 부산시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경남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일가족 3명이 음성으로 정정되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애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검사 결과 통보 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김경수 경남지사가 거듭 사과했습니다. 경남 연결합니다. 최진석 기자, 좀 어처구니 없는 실수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경남은 확진자 수가 줄었겠네요? 네, 경남의 오늘 추가 확진자는 2명인데요. 모두 밀양 거주자입니다. 그럼 어제 48명에 2명을 더해 오늘은 모두 50명이 돼야 하는데 47명으로 줄었습니다. 애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 확진자 3명이 음성으로 정정됐기 때문인데요. 김경수 경남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6일 확진자로 분류됐던 경남의 31번에서 33번 일가족 확진자가 애초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가족에는 10대 손자와 40대 며느리, 80대 할아버지까지 포함돼 있는데요. 이들은 애초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보건당국이 검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양성으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80대 할아버지 확진자가 증상이 없자 격리 치료 중이던 병원의 재요청으로 착오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은 건강한 일가족 3명이 지난 26일부터 확진자로 분류돼 사흘 동안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온 겁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거듭 사과하고 이들 3명의 퇴원을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경남의 신천지 신도 8,600여 명 가운데 97%인 8,3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전화 연결이 안 돼 확인하지 못한 인원이 260여 명, 조사 부른 자는 61명으로 경찰이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의심 환자는 68명으로 이 가운데 47명은 기존 관리 대상자였고 새로 발견된 21명은 자가격리돼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창원시는 지난 1963년부터 시작된 전국 최대 벚꽃축제 진해군항제를 57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진주에서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대전 지역 확진자 가운데는 지하철 역장이 포함됐습니다. 지하철역 일부가 임시 폐쇄됐다는데 현장 연결합니다. 한솔 기자, 대전 충남 확진자는 오늘 얼마나 늘었죠? 네, 오늘 대전과 충남에서 확진자 19명이 추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3명, 충남 천안에서 16명인데요.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집계한 대전과 세종, 충남의 누적 확진자는 모두 4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 추가 확진자 3명 가운데 지하철 역장이 포함되면서 해당 역장이 근무하는 대동역과 중앙로역이 오늘 오후 1시부터 임시 폐쇄됐습니다. 대전시는 방역을 마치는 대로 오후 3시부터 정상 운행할 예정입니다. 대전 확진자 중에는 40대 여성 회사원과 20대 여성 대학원생도 확진됐는데 3명 모두 증세는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은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이틀 새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천안은 오늘 오전 7명이 늘어난 데 이어 오후에 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어제까지 충남 확진자 12명 가운데 8명이 댄스 스포츠 강사와 수강생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늘 천안에서 추가된 7명 중 3명도 수강생이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던 70대 남성은 질병관리본부 재검사 결과 음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남성이 입원해 있던 공주의료원은 병원 폐쇄는 하지 않지만 만일에 대비해 입원 환자 54명이 입원해 있는 6층 2개 동만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제 간호사 1명이 확진되면서 한때 환자와 의료진 39명이 격리됐던 대전 성세병원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와 충남도는 신천지 교인 17,5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254명이 의심 증상이 있어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일부 공장 가동이 멈췄습니다.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일가족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울산 연결합니다. 정민규 기자, 일단 신천기 교인 확진부터 전해주시죠.
네, 울산에서는 오늘 오전에만 2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한 명이 추가 확진을 판정을 받아서 울산시 집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12번째 확진자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56살 여성의 25살 딸입니다. 가족 모두가 신천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13번째 확진자는 현대자동차 울산 2공장 도장부에서 일하는 50대 남성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발열 증상으로 어제 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채취를 했는데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현대차 울산 2공장은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이 공장은 GV80과 펠리세이드 같은 현대차의 인기 차종을 생산하는 사업장입니다. 현대차는 가뜩이나 중국산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그동안 공장 가동이 수차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외부인의 공장 접근을 막아왔던 현대차는 내부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체 직원은 3만 명이 넘는데 이 공장 소속만 4천 명 가량입니다. 일단 현대차는 확진자 발생에 따라 공장 내부 방역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다른 직원들을 파악하고 일부는 자가격리에 들어갈 것을 통보했습니다. 어제 직원 중 확진자가 발생해 자체 폐쇄에 들어간 요양병원에서는 다행히 밀접 접촉자 55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울산대병원은 응급실이 지금까지도 폐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충북에서도 어제 하루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기존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도청 연결합니다. 최승현 기자, 충북 지역은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좀 적은 편인데 환자들 상태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네, 충북에서는 어제 청주 2명, 충주 1명 등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충청북도가 집계하고 있는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과 오후 각각 8번째, 10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 2명은 청주의 모 공군부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사관입니다. 이들과 밀접 접촉한 나머지 부대원에 대한 검사도 진행됐는데 추가 확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9번째 확진자는 충주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으로 충북 7번째 확진자인 30대 주부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확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출입을 제한하고 충주 지역 전체 학교에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주 지역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에 대한 휴원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현재까지 충북 지역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모두 1,072명으로 이 가운데 428명의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신천지 신도 7,844명 가운데 현재까지 5,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54명의 유증상자를 확인했습니다. 충북도는 이들을 자가격리 조치한 뒤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추가로 확보한 신천지 교육생 1,859명에 대해서도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전수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충북 지역 안심병원도 건국대 충주병원과 제천 서울병원 등이 추가되면서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확대 개편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마스크 생산업체에는 생산적 일손 봉사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도청에서 KBS 뉴스 최승현입니다.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강원도 원주에서도 밤사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내 확진자 수도 6명에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시청 연결합니다. 조희연 기자, 원주 확진자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세요. 네, 밤사이 원주에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원주시 흥엄면에 사는 46살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어젯밤 11시 36분쯤 보건당국으로부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23일 강릉시에서 환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로써 강원도의 환자 수는 춘천 2명, 속초 2명, 삼척 1명, 강릉 1명, 원주 1명 등 모두 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강원도 내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는 1,900여 명으로 이미 전날보다 200여 명 증가했고 환자 접촉자 수도 400여 명으로 전달보다는 조금 는 상태였는데요. 이번 원주 환자 발생으로 앞으로 강원도에 추가 환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선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를 보면 원주 환자는 이달 6일 직장 동료가 부친상을 당해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이달 24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이었는데요. 이때부터 인후통과 근육통 등 질병 감염 증상을 느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그래서 이달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원주 성지병원 선별상담소, 원주의료원과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선별진료소를 각각 차례로 방문했다라고 보건당국에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원주 확진자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1일 브리핑에서 일단 이 환자가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의 이름이 정부에서 받은 신천지 신도 명단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이 환자 가족 3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다고도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원주 신천지 학생회관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특히 그동안 원주 환자는 사실상 방역막을 벗어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상황 알아봅니다. 중국에 들어가려다가 격리당하는 한국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방역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조치들이 좀 과하고 일부 한국인 혐오 현상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최영원 특파원, 이 베이징 주변 도시에서도 한국인들이 강제 격리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베이징 공항을 통해서 출장 목적으로 입국한 한국인들이 베이징 옆 허베이 성으로 이동했다가 당국이 지정한 호텔에 강제 격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들의 출장지가 허베이 성의 옌자오였는데요. 저희가 당국에 확인해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고정된 거주지가 있든 없든 해외에서 오면 무조건 14일 강제 격리하는 것으로 최근 조치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26일 베이징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10명, 허베이성에서는 5명 나왔습니다. 우한이 있는 후베이성을 제외하고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이어가던 추세가 깨진 건데요. 한국 내 급속한 확산세와 맞물려 수도 베이징과 주변 지역에서도 입국자들에 대한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지금까지 중국 전역에서 강제 격리당한 한국인들은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기피 현상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려스럽다는 표현을 쓸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난징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요. 어제 난징 공항으로 들어온 한국인 30여 명의 경우 아파트 앞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인들의 진입을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인근 호텔에서 밤을 보내야 했는데요. 자, 이처럼 한국에서 돌아왔다가 자기 집을 눈앞에 두고도 진입을 거부당하는 사례는 상하이와 수저우 등 여러 지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25일에는 선양으로 들어온 한국인들의 이름, 주소, 여권 번호 등 신상 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돼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과도한 통제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잖아요. 이 중국 정부는 그런데도 여전히 단호한 입장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우리 측의 항의에 외교가 아닌 방역의 문제라고 일축을 했었죠. 오늘은 중국의 조치는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늦게 시작됐고 더 세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 일부 매체와 네티즌이 중국을 원망하고 있지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면서 통제 강화에 연일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전 대륙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결정적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환자 수가 8만 명을 넘어서고 전 대륙에 걸쳐 환자가 발생한 상황.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결정적 시점에 와 있다며 세계 각국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브러야슈스 WH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이틀 동안 중국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중국 확진자 수를 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브라질과 조지아, 그리스 등 7개국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브러예수스 사무총장은 중국 광둥성에서 32만 개의 샘플 중 0.14%만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언급하며 코로나19가 억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f you act aggressively now,
you can contain this virus. You can prevent people getting sick. You can save lives. 사무총장은 바이러스가 국경과 인종, 국내 총생산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의 초기 발견, 환자 격리, 역학조사, 지역사회 전염 예방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와 관련해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 대응팀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올림픽의 미래와 관련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여야 4당 대표를 만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위해 찾은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그만큼 국회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전 여야 대표 회동을 위해 국회에 도착을 했는데요. 취임 이후에 시정연설 등을 위해서 국회를 찾은 일은 있었지만 여야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국회를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 5차례 회동은 모두 청와대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그만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회의 협조와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이해찬, 통합당 황교안, 민생당 유성엽,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합니다. 네, 조 기자, 오늘 만남에서 어떤 대책들 주로 논의될 것 같습니까? 예, 먼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현황이 공유될 걸로 보이고요.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역과 치료 지원 방안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방역과 의료, 인력, 장비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 지원과 소비 진작 방안 등이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그러니까 신속한 추경에 대한 협조 요청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2월 국회에서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여당 입장인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 회동 전에 문희상 국회의장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같은 당부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가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계속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해왔잖아요. 오늘 이 얘기도 나올까요? 예,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태 초기에 중국인 입국 금지가 필요했었다. 근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입국 금지하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오늘 회동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마스크 품절 사태, 외국에서의 잇따른 한국인 입국 금지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과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또 민생당 유성엽 대표는 총선 연기 필요성을 몇 차례 언급했었는데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총선 연기를 검토하자는 제안이 오늘 또 거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슈퍼컴 강우 예상도를 보면 오후에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다가 밤에 충청과 남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내일 새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10에서 30, 서울을 비롯한 중부 대부분과 호남, 경남 남해안에는 5에서 10, 강원 동해안과 영남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과 산지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2에서 7, 강원 영서와 경북 산지엔 1에서 3cm의 눈도 예상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가 8도, 부산이 1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면서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대구 지역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유증상자 1,300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주말에는 확진자가 더 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파견을 자원한 의료진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대구 경북 지역 시민들이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는 것도 의료지원만큼이나 절실해 보입니다. 저희 KBS는 확대 편성된 뉴스 특보를 통해서 정부 대처 상황과 지방자치단체 대응, 또 개인별 행동 요령까지 수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뉴스 특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